국민의힘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여곡절 끝에 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어요. 네. 가급적 이번 주 내에 비대위원을 임명할 네. 선임이죠. 선임을 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출범하자마자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삐까덕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비대위 활동 기간 이걸 얼마로 하느냐 가지고 지금 주장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그게 좀 정답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오랜 기간 가지 말고 비대위원은 진짜 비상시에만 하는 거니까 빨리 끝내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상적인 당 대표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도 8월 말이면 결정이 되는데 너무 오래 끄는 거는 옳지 않은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정기국회에서 예산, 법, 국정감사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제일 중요한 시절이에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데 그때 차기 공천에서 국회의원들은 거기 줄 거거든요. 그럼 이 일은 언제 하고 손은 누가 키우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대위 체제를 또 오래 두고 갈 수는 없고 또 오래 두고 가면 또 이준석이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다 돌 던지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다 지금 수류탄 던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인데 빨리 결론을 내서 좀 정상적인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 양쪽이 좀 분분한데 저는 그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뭐 내년에 하는 게 맞지만 이준석을 지금 완전히 이제 갈라서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주요한 예산안만 처리를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단기 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을 일단 뭐 자동 해임 시켰는데 그러자마자 또 후임 이렇게 대표를 뽑게 되면은 그러려고 이준석 쫓아냈냐 또 그런 여론들도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당이 안정이 돼야 하는데 뭐 전당대회 하다 보면은 이전 투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 약점 우배 파고 또 이준석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추대를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 이준석이가 자기도 또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 온통 이합 집산이 돼서 이게 집권당 꼴이 말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딜레마네요. 딜레마죠. 또 하나는 그 비대위원회 당내 상당수 사람들은 이 윤핵관은 배제돼야 한다. 그런데 그 비대위원을 뭐 1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만은 효율성을 감안해서 대개 9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위원장이 있고 원내대표고 정책위원장은 자동 비대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성일종이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이제 뭐 민간 3명 또 당내 3명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권성동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생겼는데 권성동 배제하라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쩍 뛰는데 저는 국민 눈높이에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성동이가 지금 국민의힘 여당 초유의 분란 사태, 내분 상태에 제일 큰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이준석하고 권성동이가 어떻게 보면 저지른 일 아니겠어요? 뭐 내부 총질하느니 뭐 이런 문자도 권성동 문자로 공개가 된 거고 여러 가지 분란의 중심이 있었는데 권성동이가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한다? 그거는요, 저는 교통사고 낸 가해자가 교통경찰 옷을 갈아입고 그 조서받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동으로 비대위원이 되는데 본인이 그냥 고사를 한다. 나 비대위원이지만 내가 참석을 하지 않겠다.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되나요? 뭐 그런 정도면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선언은 비대위에 참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모색을 한다면 뭐 되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원내대표까지도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그냥 당내 비상사태가 벌어졌고 책임의 제일 큰 사람이 이준석하고 권성동인데 그 이준석은 쫓아냈지만 권성동은 자기가 마치 그 수습하는 사람처럼 그 있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권성동이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한길리서치에서 그 네. 여론조사한 걸 보더라도 네. 국민의힘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윤석열 49.9, 그 다음에 이준석 21.4, 네. 그리고 권성동 16.7%, 장제원 4.3. 네. 그러니까 이준석, 권성도이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가 주호영 비대위 순항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는 있는 것 네. 같은데 어쨌든 뭐 비대위가 단기든 장기든 간에 당권에 도전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뛸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4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앞서서 뛰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 네. 김기현 두 의원이고 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 의원 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네요. 이분들도 지금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당대표 생각이 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번에 대표 출마를 해서 이준석한테 고평을 났죠. 예, 조경태 의원은 이번에 비대위원장 후보에도 올랐어요. 예. 근데 안 됐지만은 당대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거칠게 말을 해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인사가 망사다. 망사가 됐다. 네, 만사가 아니고 망사. 망사. 인사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김재동 때문에 망했다. 김재동과 김건희, 장재원한테 권성동한테 김재동 때문에 망했다 이러는데, 야, 전 집권 여당의 중진급이거든요. 네. 저렇게 좀 거친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과거에 집권 여당 중진은 저렇게 말 거칠게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좀 참고 하더라도 좀 은유법이나 좀 비유법을 좀 썼지. 저렇게 직접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가 망사다. 이렇게 김재동 때문에 김건희 대통령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저는 좀 충격으로 받아줬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개나 소나 지금 막 뛰어서 대통령 물어뜯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이 내부 총질 그 문자에 대해서 인식이 한심하다. 네. 이렇게 직격탄을 그렇죠. 날렸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럼요. 당 대표가 어떻게 자기 당 대통령을 가르쳐서 한심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개인 간에도. 여당의 그 대표나 중진이 자기 당 대표 임기 초반에 저렇게 내놓고 씹은 적은 없었어요. 네, 자기 당 대통령을 씹은 적이 없죠. 저는 이준석의 큰 실수가 3대 실수가 첫 번째 실수는 뭐냐? 그 성매매 그 무마한다고 그 김철근 정무실장 보내가지고 선거 때 7억 약정서 써준 거. 그 실수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징계 받은 거잖아요. 김철근이는 어디로 네. 사라져버렸어요. 늘 이준석 옆에 따로 다니더니. 아니 지금 없잖아요. 이준석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법인카드도 없고 그 7억 약정서 큰 실수였고요. 또 하나 실수한 거는 윤 대통령을 바로 겨냥해서 비난한 거. 여당 대표가 할 금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정 안정을 진짜 하고 국정 도모로 해서 자기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감싸야지. 대통령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실수. 가처분 소송 바로 한 거예요. 저는 자기 몸담은 때를 가처분 소송한다. 저는 자기 살던 집에 불 지른 거고 돌아올 다리를 불태운 거라고 봐요. 이거는 이준석의 3대 실수라고 보는데 이준석의 경험이 없고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좀 천박한 인식 저는 이거로 이유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또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는 것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에 금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됩니까? 네. 시중에 장사미사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준석 막말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준석 정치는 청년 정치가 아니고 저는 꼰대 정치라고 봐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입니까? 나이가 80이라도 젊은 생각하면 청년이고요. 나이가 20살, 30살이라도
늙은 생각, 꼰대 생각하면 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한길리서치가 4일인가 네. 5일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쿠키뉴스 의뢰를 받아서.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 유승민이가 1위를 했어요. 유승민이 23.0, 2위는 이준석 16.5.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저는요 결과가 나오나요? 하도 이상해서 예. 한길리서치 그 질문을 찾아봤어요. 예. 질문은 이 질문이 이 10개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그 대답을 유도한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뭐 좋지 않게 많이 나왔겠죠. 예. 그 다음에 여당으로서 국민의힘 역할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 다음에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응답자가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은 국민의힘 책임이 가장 큰 사람. 그거 뻔하죠, 그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국민의힘 대표를 다시 뽑게 되면은 누구냐. 응답자들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한 다음에 누구냐. 그럼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밖에 나와 있는 의원도 아닌 뭐 유승민 대선도 많이 나가고 했으니까 인지도는 높잖아요. 네.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있는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1, 2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교묘하게 그런 답을 유도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교묘하게 짜여진 전 설문이다 이렇게 봐서 설문의 그 정치 자료로서의 가치는 저는 거의 제로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들이 참 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또 인터넷에 아주 넘쳐나게 이렇게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은 그걸 또 그냥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난해에도 이 한길리서치자 아마 그때 느닷없이 이준석이가 1위다 조사를 해갖고 돌풍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길리서치 뭐 제가 그 배경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뭐랄까 장난이랄까 그렇죠. 아니면 뭔가 좀 의도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들은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 대표 후보 10명 나오는데 거기 1번이 누구냐면 권성동이에요. 아, 그래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저기 장제원, 뭐 또 저기 누구예요? 저 국회 사무총장, 국회 부의장 정진석.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고 유승민 뭐 이준석 이렇게 나오니까 낯익은 거 사람들이 체크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또 응답자 중에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대답을 저는 유도한 저는 아주 교묘한 저는 그 장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이 18.6인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3.2%가 나왔어요. 그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은 유승민 좋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맨날 분탕질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 사람들은 뭐 유승민 12%뿐이 안 나왔는데 진보 쪽에서는 유승민이 33.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정말 이 당 대표라는 것은 뭐 물론 국민 여론조사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가리지 않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뭐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중도 쪽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준석 이런 쪽에 답에 찬성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왜곡을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저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난해에도 이준석이가 느닷없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뭐 1위다 이런 여론조사 한번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켰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어갖고 풍파를 일으키는 그렇죠. 그 시연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시초를, 저는 단초를 여론조사 만들어. 기관 대표들이 보면은 다들 좀 좌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은 뭐 편이죠. 정치적인 좀 냄새가 많이 나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되는데 차기 대통령 그거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 말이 돼. 그런 적 있습니까? A가 아니죠. 고 박사님도 정치 기자와 뭐 한 4, 50년 하셨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묘하게 이거 한길리서치 조사도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 한 다음에 차기 당대표는 누구냐? 네. 그러니까 뻔한 거죠. 뭐 지금 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제일 사이 나쁜 등진 사람 그 중에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냄새가 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여론조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기는 합니다만은 여론조사 기관도 천차만별이고 네. 그 신뢰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나 시청자들이 좀 분별하는 그런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확 뿌려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여론을 만들고 그걸 또 여론조사에 반영하고 이런 장난을 치거든요. 그렇죠. 신문에도 보면은 유승민 1위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조사하고 설문이 어떻게 되고 이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게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어떤 기사는 미국에서 그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기사냐면은 미국에 있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매체도 아니고 그 마이너 이름도 없는 매체들이 이름도 없는 매체 그들이 그것도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그걸 짜집게 한 거예요. 예. 그 나온 거를 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또 쓰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쓴 걸 보고 또 미국에서는 또 그걸 또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권위 있는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 뭐 신뢰도를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 수많은 매체 중에 특히 그쪽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많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동포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쓱 또 기고를 해요. 그렇죠. 그 이름도 없는 큰 데다는 안 받아주니까 뭐 동네 그런 뉴스페이퍼 비슷한 데다가 기고를 하고 무슨 뭐 저널에다가 기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다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확대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우리를 이렇게 비난했다. 그러니까요. 또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진짜 윤 대통령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비난받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거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심한 건 지금 홍수 났다고 그래서 모든 걸 윤 대통령 탓으로 하는데 지금 3개월 된 대통령이 어떻게 홍수 맞는 설치하나요? 그래. 그리고 서울시에서 홍수 난 거는 서울시 책임 아니에요. 네. 오세훈 시장이 구청장들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통령이 어떻게 홍수 난 것까지 다 책임지고 니네가 청와대 온 거에서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박원순 시장 때 엄청난 큰 빗물터널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세훈 때 했던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1조 5천억인가 뭐 없애버렸는데 저는 이런 거 보고 옛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가서 47일간 있었거든요. 그때 청나라한테 항복하느냐 싸워야 되느냐 갖고 우리끼리 서로 저놈 죽이라고 싸웠어요. 네. 그거랑 요새 여야가 네 책임이라고 싸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난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렇죠. 게 누가 보더라도 그 좀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어거지로
특히 민주당은 그런 걸 잘 이용해 먹잖아요. 그걸 청와대 세월호 뭐 이런 네, 거야. 청와대 옮긴 거랑 먹었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고 대통령이 그럼 뭐 물퍼내러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하고 자 잘해라 뭐 이 정도는 거지 대통령이 어떻게 그 전문가냔 말이에요. 저는 참 한심한 게 이 홍수가 매년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 우면산 저기 산사태로 그때 사고 난 게 2011년이었습니다. 11년 만에 났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 목동, 신정동 이게 한 84년, 5년에 그 안양천 넘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다 잠겼죠. 그렇죠. 그 한 20년, 30년 만에 한 번씩 납니다. 그래서 물론 뭐 5조, 10조 들여서 빗물 대심도 터널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또 쓸 데 있으면 그걸 또 배분해야 되는 게 또 예. 그 나라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 폭우에 사실 뭐 돌아가신 분은 아깝습니다만은 이 정도 피해면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완벽하면 선방했죠. 물론 좋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미국 같은데 선진국도 그렇죠. 보세요. 엄청난 미국도 논란이 아수라장이 나고 되고, 예.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이든한테 뭐 트럼프한테 얘기한 거 봤어요. 예. 그때 그 84, 5년에 목동 신정동 넘칠 때 그때 김일성이가 수제 물자도 보내줬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서울시 출입할 때인데 목동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때 미분양이 됐거든요. 네. 아, 이거 분양 받으면 나중에 한몫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꼬셨는데 기자들이 화냈어요. 안양천 또 넘치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하고 다 수락산, 저 불암산 밑, 산 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목동을 지나가려면 우리가 목이 메이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때. 그때에 비하면은 우리가 시설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안목을 갖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